이번 강의에서는 제2장 물품 계약 관리 기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 계약 관리는 구매 계획 수립부터 입찰, 계약 체결, 그리고 납품 및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달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범위는 구매 계획,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그리고 이행 관리 및 납품 검사로 이루어지며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확보를 핵심 원칙으로 삼습니다. 주요 성과물로는 공고 분석 체크리스트, 최적 입찰 전략 수립, 그리고 리스크 및 품질 관리 포인트 노출이 있습니다. 공공조달 참여의 첫걸음은 바로 물품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 4단계의 자격 등록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첫 번째, 나라장터 업체 등록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업종 및 면허 등록입니다. 물품의 제조 또는 공급 여부에 따라 해당 물품 분류 번호와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및 면허를 등록합니다. 세 번째, 직접 생산 확인입니다. 제조업체로 등록할 경우 생산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직접 생산함을 증명하는 실태 조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입찰 인증 및 보증 단계입니다. 지문 보안 토큰 등록 및 입찰 보증 보험 가입 등 전자 입찰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보안 및 보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조달 참여를 위해서는 입찰 공고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고 매체, 기간, 그리고 명시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공고 매체입니다. 나라장터 지입이 중심의 공고 확인은 물론 발주기관 자체 조달 시스템, 전자조달법에 따른 지정 정보 장치, 그리고 일간 신문 게재 여부까지 병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고 기간입니다. 법정 최소 공고 기간 준수 여부와 현장 설명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을 확인하고 지뢰 및 답변 가능 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긴급 입찰 시 단축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 사항입니다. 규격서, 시방서 및 납품기한, 입찰 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낙찰 하한율 및 예정 가격 결정 기준, 그리고 입찰 보증금 및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판단을 위한 4가지 핵심 판단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제한입니다. 조세 포탈자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등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및 생산 역량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 여부와 품질 및 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셋째, 자격 및 면허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및 면허, 그리고 필수 인증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넷째, 역량 요건입니다. 이행 실적, 재무 상태, 신용평가 등급 및 보유 인력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 참여 자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공조달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은 상생 협력을 도모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판로 지원, 동반 성장,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는 3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제도로는 첫째, 직접 생산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를 보장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우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자 구매의 정의는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물자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외자 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물품을 국외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국제상 관례와 관련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복합적인 조달 프로세스입니다. 대상 범위는 국내 미생산 물자 및 차관 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를 포함합니다. 핵심 요건으로는 국제 규범 준수와 계약, 검수, 통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용 기준은 INCOT-ERMS, UCP 등 국제상관례 및 국제계약 조건을 적용하여 계약, 검수, 그리고 통관을 수행하게 됩니다. 외자 구매는 국내 구매와 달리 기술 규격 검토의 중요성이 높고 국제적인 상관례와 계약 조건이 적용되는 등 특수한 절차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술 및 규격 검토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규격서 및 기술 검토가 핵심 절차이며 영문 입찰 서류 및 규격서 병행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술 부적합 시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기술 검토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상관례 적용입니다. 국제계약 일반 조건 등 국제규범이 적용되고 신용장 개설 등 결제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 등 인도 조건 명시가 필수적이며 분쟁 시 국제중재 등 해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척하보험 및 통관입니다. 운송 중 위험 대비를 위해 척하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선화증권 등 선적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등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인도 조건에 따른 위험 부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INCOT-ERMS 2020은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인도, 위험 이전,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공공조달 외자 구매 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주요 조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출발지 기준입니다. FCA 운송인 인도와 FOB 본선 인도가 대표적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장소나 선박에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되며 주 운송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운송비 포함 기준입니다. CFR 운임 포함과 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며 CIF는 척하 보험료도 포함합니다. 위험 이전 시점은 선적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착지 기준입니다. DAP 도착지 인도가 대표적입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합니다.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도착 전까지의 모든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외자 결제 방식은 국제거래 대금 지급의 핵심 절차입니다. 외자 구매 대금 지급은 신용장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선적 서류 심사 후 안전하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용장 개설 및 확정입니다.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세부 조건을 확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적 서류 제출 및 심사입니다. 선화증권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불일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 결제 실행입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원화 또는 외화 등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대금을 최종 지급하게 됩니다. 소액수의 계약의 운영 기준은 금액 기준과 1인 견적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 입찰의 예외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1인 견적 제출만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추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며 사회적 약자 기업 및 기술 개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인 우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한도는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모든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기본 한도입니다. 우대 한도는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상의 수에 계약하는 범위를 확대해 줍니다. 계약 요건으로는 1인 견적 제출이 필수이며 거래 신뢰 가격 대비 가격 적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적격 심사 낙찰제는 가격과 이행 능력의 종합 평가를 통해 최적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입찰 가격의 일정 수준 미만인 업체를 배제하고 가격 외의 계약 이행 능력, 즉 실적, 기술,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시 유의점으로는 필수 증빙 서류의 유효기간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근 실적 인정 범위와 경영 상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인도 가점 및 감점 사유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항목은 입찰 가격 점수, 이행 능력에 따른 실적, 기술, 재무 점수, 그리고 신인도 가점 및 감점으로 구성되어 종합 평점을 산출합니다. 평가 진행 흐름은 먼저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으로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점수 산정 및 적격 심사를 통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평점이 척격 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낙찰 하한율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 하한율은 예정 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투찰해야 낙찰 가능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한 제도적 하한선입니다. 이는 무리한 저가 투찰로 인한 덤핑을 방지하고 계약 이행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의미는 투찰 금액이 낙찰 하한선 미만일 경우 적격 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어 부적격 처리되므로 입찰 참가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기준값이라는 것입니다. 산정 공식은 낙찰 하한과 이퀄 예정 가격 곱하기 투찰 하한율이며 등급별로 차등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적격 심사 기준 87.745%나 84.245% 등이 있으며 이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실무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하한율을 확인하고 낙찰 가능한 최저 투찰 금액을 산출하여 가격 점수 만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한선 미만 투찰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과 전문성 중심의 조달 방식입니다.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절차는 먼저 공고 및 제안 단계입니다. 입찰 공고를 통해 제안 요청서를 배포하고 입찰 참가자는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사전 설명회 및 질의응답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 단계입니다. 기술 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기술대 가격 비중은 80대 20 또는 90대 10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및 계약 단계입니다.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경쟁적 대화 방식은 협상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조달 방법입니다. 규격이 확정되지 않은 복잡한 사업에 대해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과업을 구체화한 후 최종 제안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차 대화 참여자 선정입니다. 입찰 공고 후 피크 또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화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를 통한 과업 확정입니다. 선정된 참여자들과의 경쟁적 대화를 통해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규격을 확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제안 및 낙찰입니다. 확정된 과업 지시서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단계 경쟁 입찰과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경쟁 입찰은 1단계에서 규격 또는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캐찰하는 방식입니다. 동시 입찰 또는 분리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규격 적합을 전제로 최저가 낙찰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은 다량 물품 조달 시 한 명의 능력으로 전체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입찰자가 공급 가능한 희망 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 순으로 수요량 충족 시까지 순차적으로 복수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단가 계약 체결 시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입찰 방식들의 적용 요건 및 유의사항으로는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방식, 평가 기준, 낙찰자 결정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특정 품목이나 금액 이상 시 적용되는 금액 및 품목 기준을 숙지하고 2단계 입찰 시 명확한 규격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투찰 전 입찰 유의서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